들어. 자, 이걸 막 해석을 했어. 그래서 뭐 대중음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이 생겨서 어쨌든 무언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들이 이제 가속력을 붙였다. 뭐가? 팔아먹으려고, 그치?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그래서 뭐 1950년대에 일반적으로 숟가락처럼, 그치? 숟가락처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원래는 특별한 장르만, 그치? 특별한 장르만 사람들이 선호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음악에 어떤 태도를 가진다?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해석을 해봤을 때 당연히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 대중음악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이야, 맞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빈칸에 리플렉트라는 단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플렉트가 원래 무슨 뜻이야? 뭐 반영하다, 투영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반영하다, 투영하다인데 이거의 동의어까지는 알아야 돼. 반영하다, 투영하다라는 건 잘 봐. 근데 애들이 이게 단어가 약하면 리플렉트를 그냥 그 표제어의 한글 뜻만 알고 있는 거지 그거와 동의어가 뭔지 연결이 안 돼. 생각해. 자, 쌤 오늘은 제 시험 70점대로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알겠어. 너의 의견을 반영해줄게. 그럼 반영해준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너의 의견을 들어줄게잖아. 그치? 너의 의견을 인정해줄게. 너의 의견을 받아줄게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즉, 리플렉트가 사실 완벽 동의어가 accept야. 근데 애들은 그냥 맨날 이걸 뭐라고만 해석한다. 그냥 투영. 자꾸 뭐 투영하니까 뭔가 자꾸 뭐 반사되는 느낌 같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리플렉트가 accept와 동의어라는 걸 알면 바로 빈칸에 이걸 고른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도 정작 정답을 못 골라. 제 말이 이해되죠? 알겠지? 네. 이거는 뭐 간단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다 막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를 머릿속으로 느꼈을 때 나의 몸짓도 순간적으로 스탑이 된다는 거야. 그치? 즉 생각과 신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잖아. 뭐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고 막 뭐 얘기를 해. 그런데 딱 봤을 때 여기에 이 단어를 모르면 이걸 제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independent 이거 무슨 뜻이야? 니네 이 정도 제낄 수 있겠어? 이거 한번 해석을 해줄게. 빈칸 추론은 쌤이랑 같이 연습했지만 결국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 그치? 재진수 찾는 거잖아. 그럼 봐봐. 천천히 편하게 들어. 자, 우리가 인식해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머릿속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해. 멈춰. 그치? 자,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의 몸짓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브레인, 뇌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몸이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이건 잘못됐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도 느낀다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게 재진술이잖아. 우리가 인식한다. 뇌로서 인식한다. 그게 뭐야?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식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순간 우리의 몸짓, 바디도 같이 인지를 한다라는 게 gesture, hands, 그치? 그 다음에 뭐 hands 또 나오고 그 다음에 gesture 또 나오고 뭐 이런 내용 나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결국 정답이 뭐냐면 몸짓은 누구와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 머리와 정신과 뇌와 몸짓이 동일하게 움직인다.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결국에 몸짓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와 같이 움직이는구나. 몸짓이 우리의 인지,
뇌와 같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예를 들어 2번과 5번 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또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5번을 확 제낄 수가 없어. 근데 인디펜던틀리는 독립하다는 얘기야. 독립이 뭐야? 독립했다는 뜻은 뭘 뜻해? 내가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어. 그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잖아. 분리됐다라는 건 이제는 광일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사실 5번은 우리의 몸짓은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분리돼 있다야. 그러면 사실 5번 선지는 이 주제문의 정반대 개념이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여태까지 계속 뇌가 인지하는 순간 몸도 인지한다라고 기껏 설명했는데 5번은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는 얘기잖아. 그럼 5번은 사실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단어를 의미를 잘 모르니까 5번을 확실하게 못 제끼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단어가 엄청 중요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삽입 유형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천천히 설명할게. 자, 고1 애들 중에 약간 중위권 되는 애들이랑 최상위권 되는 애들의 이게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 최상위권 애들은 그냥 선지 읽고 그냥 쭉 해석해. 왜? 이미 이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쭉 해석해. 그래도 맞출 수 있어. 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올랐으니까. 내 말이 이해되죠? 근데 중위권 애들은 이거부터 읽지 않아. 왠 줄 알아? 얘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너희는 아직 실력을 막 뽐낼 때가 아니라 계속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흐름 문제는 아직 이제 중위권인 학생들 또는 이제 자꾸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이 선지를 먼저 읽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쭉 읽으세요. 제 말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 삽입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 자, 여기서부터 필기하세요. 삽입이라는 건 이 문장이 결국엔 앞쪽과 뒤쪽을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답인 이 문장으로 인해서 앞쪽 A의 내용과 뒤쪽 B의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따졌을 때 결국 이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센텐스가 빠져 있다라는 건 앞쪽과 A와 B는 뭐가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지. 그치? 말이 안 돼야 정상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얘가 들어가서 얘가 이제 이 말을 연결을 해주겠지. 그건 다시 말해 삽입 문제도 뭐와 비슷해? 결국 흐름 문제하고 똑같아. 사실은. 알겠습니까? 읽다가 뭔가 안 맞아. 뭔가 내용이 이상해. 뭔가 생뚱맞아. 또는 플로우 자체가 안 맞아. 예를 들어 막 좋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쁘대. 또는 나쁘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좋대. 이름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걸 인지해야 돼. 자꾸 스스로 느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읽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해보시고 그제서야 예를 들어 막 읽다가 뭐 예를 들어 2번이 왔는데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뭔가 말이 안 돼. 그러면 그제서 약간 선지를 읽어보시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은 좀 쉬웠지만 1번은 한번 좀 꼼꼼하게 해볼게. 그 다음에 자, 결국 삽입 유형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그치? 네. 자, 일단 플로우가 맞지 않는 경우죠. 그치? 플로우가 맞지 않는 경우죠. 즉 삽입에 뭐가 될 확률,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플로우가 안 맞아. 예를 들어 어떤 게 굉장히 좋다라고 했다가 마침표만 찍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좋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나쁘대. 그러면 이게 플로우가 안 맞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좋다라고 했어. 근데 but, however, yet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럼 나쁘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또 좋대. 그치? 여기도 또 좋대. 그러면 요런 게 이제 안 맞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가 안 맞는 거 우리가 좀 많이 의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결국 키워드에 관련된 포커스가 안 맞는 경우. 흐름은 맞아. 흐름은 맞는데, 그렇지? 흐름은 맞는데 어떤 중요한 단어의 포커스가 갑자기 싹 바뀌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라면을 막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우동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라면 얘기하다가 우동 얘기를 하고 싶으면 라면 얘기가 끝나야 돼. 그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라면과 우동이 서로 대립관계여서 법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워드가 포커스 안 맞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사실 뭐 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요거 많이 내. 요거 많이 내. 자, 뭐냐면 분명히 앞문장에 요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뒷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 됐죠? 그런데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해 하려면 이 문장은 영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결국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예를 들어 여기가 당연히 뭐여야 돼?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나중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뭔가 내용이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여기에 나중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먼저를 얘기하려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무언가 흐름을 바꾸는 무언가 어떤 연결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마침표만으로는 이렇게 연결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간적 대조 방식도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잠시만. 네. 자, 됐죠? 자, 그럼 볼게. 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 그치? 뭐를? 검색 엔진을, 이미지를. 자, 그래서 누군가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즉, 관심이 없는 거는 일단 솔팅해. 솔팅은 뭐죠? 뽑아낸다는 하니까 결국에 분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어떤 작은 물건들을 하나의 가방에다 넣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너는 이걸 결심을 해. 다시 뭐를 하기로? organize 하기로. 됐죠? 그러면 자, 왜 쌤이 organize에 세모 쳤어? 이게 동의어야 얘들아. 똑같은 말이야. 분리.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다 그냥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정리한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됐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은 테이블에 이 물건들을 일단 우르르르 쏟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어떤 걸로 coherent는 비슷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alike죠? 자, 유사한 그룹끼리 분리를 해. 또 나왔네. 또 분리한대. 그치? 됐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자, 무작위로 어떤 거 그런 개별적인 물건을 픽업하는 건 가능해. 그래서 각각의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 상태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동시켜 어디에 적절하게. 자,
우리 빈칸 추론도 연습할 겸 It is possible 이 문장부터 the appropriate 여기까지 10초 줄게. 이 문장은 뭐를 의미할까? 재진술이지. 완벽한. 알겠어? 왜? 봐봐. 당신은 분리를 시켜. 자,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을 뭐다? 분리를 시켜. 그리고 책상에 일단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한 것끼리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말은 다시 말해. 랜덤이 뭐야? 그렇지. 자, 이거잖아. 그치? 일단 우르르 다 쏟아놓은대. 그럼 이게 무작위잖아. 그치? 무작위로 쏟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목끼리 coherent 그룹끼리 separate 한대잖아. 그럼 coherent 그룹끼리 separate 한대잖아. 즉 일단 우르르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한다? 비슷한 것들끼리 분리시키고 비슷한 것끼리 organize 한대잖아. 이게 뭐다? 이동시키는 거지. 너는 얘랑 비슷하니까 너는 일로 가. 너는 얘랑 비슷하니까 너는 이쪽.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지금 people부터 여기까지 다 그냥 일단 쫙 펴놓고 비슷한 것들끼리 분리해. 쫙 펴놓고 비슷한 것들끼리 분리해. 쫙 펴놓고 비슷한 것들끼리 분리해라는 얘기야. 맞지? 그걸 약간 다르게만 표현한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번 나왔어.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우르르르 랜덤으로 해놨다가 슉슉슉슉슉 비슷한 것들이 분리시킨다고 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한대. 그치? 됐죠? 다르게 한대. 그럼 봐봐. 분명히 뭐라 그랬어? 다르게 한다고 했어. 그렇다면 이 문장은 뭐와 반대여야 돼? 앞쪽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문장과 뭐여야 돼? 반대여야 되잖아. 왜? 사람들은 다르게 한다며. 그러니까 우르르 쏟아놓고 쇼쇼쇼쇼쇼쇼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대잖아. 그치? 근데 3번 옆에 보시면 자, 그것들을 어디에 한 곳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끼리 어떤 종류? 다른 종류를 다시 동일한 형태로 다시 뭐한다? 분리시킨대.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장이 이 앞에 문장과 다르게 하는 거야? 아니죠.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뭔가 이상한데? 그럼 약간 3번이 좀 이상한데? 라고 가면 사람들은 뭔가 동일한 종류의 일련의 물건들을 일단 빠르게 픽업하는구나.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우르르 펴놓고 쇼쇼쇼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쇼쇼쇼쇼쇼쇼 먼저 한다는 거잖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즉 천천히 봐 얘들아. 나봐. 얘랑 일단 다 모아놓고 다 가방에 다 넣어. 가방에 다 넣은 다음에 그 가방을 다시 펼쳐서 쫙 펴놓고 쇽쇽쇽쇽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선지는 뭐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다 모은 다음에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쇽쇽쇽 뽑는 데잖아. 뭐가 달라?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죠. 됐지? 이렇게 좀 뭔가 순서가 바뀌었네. 그래서 요게 3번 패턴이었어요. 그쵸? 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도 똑같이 해볼게. 중요하다. 뭐를 인지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뭐가 중요해? 이제는 아시죠? 양보부사절 정도는 제낄 수 있어야 되지? 오늘도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걸 알죠? 많이 연습했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과학이 규칙에 근거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아니야.
그럼 작가의 생각은 뭐야? 이거야. 됐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추측이 있어. 어떤 추측? 우리가 philosophical invention, 즉 철학적 발명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 그래서 cook up, 오히려 뭐를 한다? 별표. 자꾸 쿡을 요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냥 만들다야, 메이크야. 알겠어? 됐죠? 즉 우리는 추측이라는 게 뭐냐면 추측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 추측이라는 게 뭐다? 신비롭게 만드는 거래. 뭐를 통해서? 우리가 멘탈, 즉 머릿속 계산을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아주 신중한 사고라고 부르는 멘탈을 거쳐서 신비롭게 만드는 거래. 그럼 말이 되게 어렵다. 그치? 항상 얘기했지. 추상적인 말은 일반적인 말로 좀 빨리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냥 추측 하면 추측이라는 건 철학적인 발견이야. 아주 신비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신중한 사고라고 불려지는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야, 말이 졸라 어렵다. 무슨 말이야? 추측이란 건 뭐다?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그치? 추측은 뭐다?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그냥 저럴 것 같아, 그냥 이럴 것 같아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네, 이 정도는 그쪽 알아야죠? 됐니? 네. 자, however 나옵니다. 그러나 가설은 뭐가 돼야 돼? 현실에 대립하여 검증을 받아야 될까지 아직은 not yet. 뭐가 아니다? 날위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잘 봐. 얘랑 얘가 동이어져. 알겠니? 즉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과정,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과정은 아직은 뭐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란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그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즉 내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 쟤는 왠지 저럴 것 같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게 검증을 받아야만 그게 팩트가 되는 거야. 검증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 말 그대로 그냥 상상으로만 남아있다는 거지. 알겠죠?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건 단순히 뭘 뿐이야? 그냥 생각을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래. 됐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말이야? 어떤 추측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그래서 쟤는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아 라는 가설을 내렸는데, 여기까지가 뭐를 받지 않으면,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뭐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란 얘기잖아. 이해되죠? 뭔가 검증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돼? 팩트가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스페큘레이션까지는 팩트가 아니란 내용이지? 그러면 마침표 찍혔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실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뭐를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게 된대. 여태까지 아직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잘 봐, 이거 중요해.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뭐야? 잘못된 이론을 제거해야 돼. 뭐를 통해? 실험을 통해서. 그럼 이 말은 뭐야? 그래서 이거래. 이게 팩트잖아. 사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아주 간단하게 쓰면 아직은 팩트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팩트래.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사실입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이 아닌 게 그냥 무턱대고 바로 사실입니다가 아니라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이 됩니다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뭔가 3번이 이상한데? 라고 의심을 해보고 정보라는 건 결국엔 지식이 정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곳의 유용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제 천천히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검증받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안 맞는 거 알겠죠? 머릿속으로 그냥 검증받지 않고 상상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용성이 검증이 돼야 돼요. 유용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제 까다로운 거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팩트 사실입니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직은 뭐가 아니야?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요 내용은 뭐야?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 실험적인 과정을 통한 후에 나와져 있는 건 뭐야? 이거 팩트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이 됐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사실이 됐네?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쵸?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니다, 3번도 하자. 자, 얘들아, 3번은 쌤이 한 1분 줄게. 1분 줄게. 여러분들이 좀 느껴봐. 그래서 이따가 쌤이 말해줄 테니까 약간 좀 이 말이 좀 이상했는데? 그럼 왜 이상한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쌤이 이따가 설명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일치하는지 지금 1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부터 이거 보지 말고 시작. 요즘 이거 많이 다루는 소재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해보게 한 거예요. 모고에서 많이 다뤄.
자, 좀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 요걸로만 한번 해보자. 지금 방금 이 지문은 세 가지 패턴 중에 어디 패턴이야? 첫 번째 패턴이죠. 그 첫 번째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니? 근데 왜 이게 첫 번째 패턴이지? 뭐가 좀 이상했어? TV 광고주들이 현재 굉장히 잘 돼? 아니면 뭔가 어려워? 어렵잖아, 그치? 계속 어려워라고 해놓고 갑자기 우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데 이게 플로우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쌤이 일부러 시켰냐면 이거 요즘 많이 다루는 모고 소재예요. 무슨 얘기야? 넷플릭스 얘기죠. 알겠습니까? 원래 예전에 사람들은 TV라는 미디어만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만 봤어. 그러니까 TV 광고주들이 당연히 걱정이 없었겠지. 왜? 단독 매개체니까. 그치?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생겨가지고 TV 광고주들이 지금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TV 광고주인데 그럼 TV를 봐야 되는데 TV 안 보고 컴퓨터나 뭐 아니면 이런 걸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 어떡하지? 라고 막 걱정을 한대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 니네 굉장히 오히려 이득이 많아 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봤을 때 계속해서 자 이제 시작할게. 자, 텔레비전을 구독하는 청중들이 프래그멘테이션 뭐가 된다? 분열이 돼. 분열이 된다라는 건 예전에는 TV만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 100만 명이 TV만 봤는데 이제는 100만 명이 TV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몇십만 명은 딴 거 본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최근 몇십 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이 분열이 돼. 그건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뉴 채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뉴 채널이 뭐를 의미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거겠죠. 그치?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TV를 보았어. 그치?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막 넷플릭스나 유튜브 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주들이 굉장히 뭐가 많아?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플로우야? 텔레비전 광고주들이 뭔가 걱정이 많아요. 됐죠? 그래서 자 광고주들이 뭐다? 향수에 젖어. 어떤 향수에 젖어? 라떼가 좋았지. 그치? 예전에는 싱글 스팟, 즉 딱 한 가지 미디어만 있었어. 그게 뭐였다? TV였죠.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빠져. 거기에 빠진다는 거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만 봤다고. 그치? 즉 향수에 빠진다는 거 옛날에는 다들 TV만 봤는데. 그치?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만 봤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얘네가 지금 막 잘 되고 있는데 라떼가 좋았지라고 생각하겠어? 아니죠. 향수에 젖었다는 거는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거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플로우죠.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것이 텔레비전 광고자들이 뭐를 한다? 그렇지, 많은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들게끔 해. 즉, 다시 말해, 쉽지 않아는 뭐야? 어려워. 그쵸? 됐죠? 알겠니? 자, 그래서 반면에 오늘날은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를 한다? 빌드업을 해야 돼. 발전을 해야 돼. 뭘로써? 분리되는, 세퍼레이트 되는 청중들을 자신들의 채널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럼 봐. 누구나 다 그냥 TV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굳이 막 걱정하고 막 빌드업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 사람들을 다시 분리된 청중들을 다시 우리 TV를 보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어차피 다 우리 TV 본다면. 됐죠? 그럼 여기까지도 당연히 무슨 내용이야?
아, 요즘 사람들이 자꾸 넷플릭스 봐. TV 안 봐. 됐죠? 그런데 moreover 게다가는 그럼 계속 무슨 내용 나와야 돼? 아, TV 광고주들이 지금 넷플릭스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야,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건 당연히 뭐야? 좋은 얘기잖아.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치? 네. 약간 3번 이상한데?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 자, 뭐다? 그래, 주장한다. 뭐가 주장해? 너희들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거야. 이 문제에 관련돼서. 됐습니까? 왜냐면 다른 미디어, 넷플릭스지, 다른 미디어들은 결국 다른 미디어 광고는 언제나 뭐가 됐다? 그냥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이었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넷플릭스를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TV를 많이 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얘기죠. 즉 여기까지는 요즘 너무 TV를 안 봐서 걱정이야. 요즘 너무 TV를 안 봐서 걱정이야. 요즘 너무 TV를 안 봐서 걱정이야. 이익들이 많아 라고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요즘 너무 걱정이야. 아니야. 너희 너무 걱정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왠 줄 알아? 넷플릭스는 단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거든. 이 말이 나와야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요런 거는 왜 이 많이 쓰는 거냐면 자, 우리가 넷플릭스나 요런 뭐가 나왔어? 대체제가 많이 나왔잖아. 그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TV를 켜고 그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잖아.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지 막 KBS, JTBC 이런 거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막 광고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치? 근데 오히려 왜 이게 모고에서 많이 나오는 수준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자, 굉장히 뭐가 났어? 그래, 경쟁자로부터 많은 광고 이익을 얻어. 지금 이해되죠? 오히려 넷플릭스 때문에 광고를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가치를 누구도 얻는 거야? 얘네도 같이 얻는 거지.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 넷플릭스 광고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A라는 회사야. 나는 원래 TV를 통해서만 광고를 했어. 근데 TV를 요즘 안 봐. 내가 TV에 A라는 광고를 원래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이것만 봤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요즘 TV를 안 봐. 그럼 난 너무 걱정이야.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왜? 넷플릭스에 광고 때리면 되잖아. 그럼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더 부가가치가 없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배경상식으로 얘기해 주자면 이것도 요즘 모고에서 핫 트렌드인데 넷플릭스나 이런 게 뜬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치?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들아 넷플릭스 되게 오랜 기간 준비해 왔어. 넷플릭스 막 갑자기 막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같지? 그치? 되게 오래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반짝 스타가 아니야 넷플릭스. 80년대에도 있었어. 그만큼 오래됐어. 대표적인 게 뭐죠? 무신사도 요즘 막 핫하니까 되게 별로 안 오래된 것 같지. 걔는 되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무명이 길었어.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 얘네가 막 되게 유명하니까 막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넷플릭스도 엄청 무명이 길었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왜 성공했게? 여러 가지 요즘 대표적인 이유. 이건 배경상식 모고에 많이 나와. 예전에는 TV나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 생각해봐. 니네가 초등학생 때도 영화를 봤잖아. 그치? 극장 가서 막 영화를 봤잖아. 근데 그런 거 있었는지 생각해봐. 극장 가서 일단 한 달 동안은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이 영화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돈 내고 봐. 한 달 동안은 CGV 가서 영화가 무료야. 또는
한 달 동안 나 TV 공짜로 볼 수 있어. 이런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그치? 근데 넷플릭스가 뭐를 한 거야? 한 달 잠정적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공짜로 해줄게. 대신 니네가 이게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 뭐 해라? 돈 내고 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드버타이즈잖아. 광고잖아. 이게 아무리 정말 뭐야. 사람들이 모르면 끝이잖아. 그치? 일단 사람들이 뭐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한 달 동안은 공짜로 보게 해줄 테니까 한 달 지난 후에 너희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우리 걸 계속 봐줘. 이게 학원업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수강료 공짜로 해줄게. 그래서 니네가 이 학원 마음에 들면 그럼 계속 댕겨. 그치? 메가가 그 짓거리 했다가 폭삭망했잖아. 6개월 동안 니네가 열심히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면 우리가 나중에 너희 대학 합격하면 6개월 동안 학원비 다 환불해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메가가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났는데 막 환불 안 해준다, 무슨 법적인 조치 취한다, 뭐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짜로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정 고객을 유입하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비록 내가 한 달 동안 공짜로 보게 한다는 거, 한 달에 뭔가 금전적인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어떤 효과가 있어? 그래도 넷플릭스라는 걸 알려줬잖아. 넷플릭스라는 개념을 소비자들에게 인지는 시켰잖아. 그치? 알겠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모고 기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자, 4번은 너무 쉬웠고, 자, 5번 갈게요. 5번 별표. 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볼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자, 프레시는 신선하다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막 졸업을 한, 즉, 신입이야, 신입. 그치? 근데 그레듀에이트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신입생이 아니라 신입 사원 정도 되겠죠.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신입사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뭐를? 은퇴는 옵션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동의해? 옵션은 의무야. 즉 어떤 옵션? 은퇴는 의무여야 돼. 그치? 그럼 지네가 신입이 입사하자마자 은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말하는 은퇴가 의무라는 건 누구 대상이야?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의 은퇴지. 그래서 그들이 걱정이 많아. 누구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업을 하면 누가? 자기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즉 신입사원들은 뭐가 걱정이야?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은퇴를 하셔야 내가 그 기회를 더 갖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하니까 내가 기회를 더 못 얻잖아 라고 걱정한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치? 됐죠? 자, however, 그렇다면 여기까지 포커스 라인이 누구한테 맞춰졌어? 프레쉬한테 맞춰졌죠. 프레쉬가 뭐가 많아? 걱정이 많대. 그치? 자, however, 그러나 is there really a danger that? 자, 그러면 진짜 위험할까? 누구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신입사원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위험이 실제로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막 걱정을 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너희가 기회가 없을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러나 진짜일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너희가 기회를 뺏기는 위험이 정말 있을까라고 되묻는 거죠. 그럼 하이블로 플로가 뒤집어졌으니까 이 내용 맞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무슨 내용 나와야 돼? 하이블로 플로 뒤집었잖아. 여기까지 신입사원들이 걱정이 많아요. 저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못 얻어요. 저 사람들은 은퇴하셔야 돼요. 은퇴는 옵션이 아닙니다. 은퇴는 의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죠? 신입. 근데 이제 작가가 뒤집는 거잖아. 야, 너네
과한 걱정인데?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너네가 기회를 못 얻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되묻잖아. 그러면 또다시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 이상 2번, 3번, 4번, 5번은 다 누구 입장이어야 돼? 다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너희가 기회를 못 얻는 게 아니란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맞지? 그래서 자, 사실이 아니란다. 왜?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똑같은 직업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 너희가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저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내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은데 맥도날드에서 일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 맥도날드에서 어차피 일 안 해. 이 얘기잖아, 그치? 직업군이 안 겹친다는 거죠. 또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은 뭐다? 또 나시죠. 뭐하지 않아? 엔트리 레벨 포지션을 추구하진 않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트리. 엔트리 무슨 뜻이죠? 많이 나온 단어인데. 사람한테도 쓰이고 사물한테도 쓰이고. 유추해봐. 내가 얘기했잖아. 단어를 몰라도 그래 플로우를 알면 유추가 가능해. 무슨 뜻일 것 같아? 봐. 지금 계속해서 봐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기회를 못 얻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직업이 안 겹쳐요. 그리고 사실상 나이 든 사람이 뭐 하지도 않아요? 이걸 원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건 누구 내용이어야 돼? 젊은 사람들 내용이어야 되지.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진술이라고. 뭔가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직업이 안 겹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원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그걸 뺏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계속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younger workers라고 나왔는데 여기 또 younger workers라고 나오면 글이 촌스러워진다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면. 그러니까 younger workers를 싹 뭐로 바꾼 거야? 요렇게 바꾼 거죠. 그치? 알겠죠? 그래서 엔트리가 무슨 뜻이다? 기초. 알겠지? 기초. 제일 낮은 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낮은. 제일 낮은. 또는 기초. 그러면 직업에 있어서 제일 낮은 지위는 뭐야? 그게 신입사원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트리 모델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사물한테. 사람한테는 오히려 잘 안 쓰이고요. 그냥 이건 이 글에서 그냥 얘를 영어 워커즈를 나타내려고 쓴 거고 사람한테 사실 잘 안 써요. 사물한테 많이 써요. 어떤 제품 같아. 우리가 엔트리 모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엔트리 모델. 그게 무슨 모델일까? 엔트리 모델. 제일 낮은 모델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제일 낮은 모델. 알겠니? 됐죠? 그래서 뭔가 엔트리 모델이니까 뭐 엔트리? 그게 뭐지? 제일 낮은 거. 됐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직업을 원하지도 않아. 똑같은 말이죠. 그치? 자, 더 중요한 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위치를 원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이 노동력을 뭐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어. 뭐 때문에? 베이비 부머가 리타이어 할까봐. 그러면 이게 뭐다? 플로우는 맞지만 포커스 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포커스 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누구와 젊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치?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포커스가 누구로 맞춰져? 그렇지. 이제 국가로 맞춰지잖아. 알겠니? 아까는 계속 누구였어?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직업 기회를 못 얻을 거야 걱정이 많아요. 아니야, 너희 걱정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은 너네 자리 원하지도 않고 너네 자리 겹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력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많대. 이건 포커스가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포커스 라인이 바뀐다는 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쵸?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러한 논리의 잘못 오류는 1960년대 뭐를 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권? 여성과 소수를 누구로부터? 그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반대하려는 근거에서 시작된 거야.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포커스가 바뀌어야죠. 알겠습니까? 됐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6번도 좀 쉬웠고요. 네. 7번도 해보자. 7번도 시간 조금 줄게. 요거하고 한번 좀 쉬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무리 할게요. 7번만 하고 좀 쉴게. 1분 드립니다. 이게 뭔가 포커스가 안 맞는지 아니면 플로우가 안 맞는지 아니면 순서가 이상한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세연아 뭐해 빨리 해. 너 쌤이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 설명하는데 응? 거봐 틀려놓고 이씨 빨리 읽어. 네. 피겠어? 읽어 빨리. 자, 해보셨나요? 자, 이건 플로우가 바뀌는 걸까? 포커스 라인이 바뀌는 걸까? 플로우가 바뀌는 건 아니죠. 지금 뭐 외향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누가 뭐 더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그치? 포커스 라인이 바뀌는 거지. 왜 포커스 라인이 바뀌어? 해볼게.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 너희 모처럼 행동해라.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해라. MBTI로 따지면 I인 사람들 모아놓고 야 니네 파워 E처럼 행동해봐 이 얘기잖아. 그치?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비디오 카메라로 측정을 했지. 그들이 얼마나 외향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뭐 보폭, 그 다음에 눈을 맞추며,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그리고 말하는 거에 어떤 볼륨까지, 소리까지, 그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약간 파워 E처럼 행동하는지 실험을 해봤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리파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누구에게, 외향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뭐를 해봤다. 미안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다. 느낌 오시죠? 앞에 측정만 했어. 맞지? 결과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 가지고 어떻게 비교해?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야 너희 사실은 내향적인 애들이지만 외향적인 파워 E처럼 한번 행동해봐. 그래 놓고선 측정을 했다잖아.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은 좀 외향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걸음걸이는 막 외향적으로 하는지 측정만 했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봤대. 결과가 뭔데? 이 사람들이 겁나게 외향적으로 행동했어?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향적으로 행동했어? 결과를 모르잖아. 알겠지? 그럼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껴서 자 측정을 했지. 얼마나 일반적으로 페이크,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처럼 보였다? 우와! 내향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처럼 행동하더라? 진짜 파워 E처럼 행동하더라.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가짜 외향인들처럼 보였대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결과지. 그러면 어떠한 결과였어? 아까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외향적으로 행동해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여전히 소심하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 진짜 실제 가짜 외향인들처럼 어피얼 보였대잖아. 막 저 사람이 평소에는 막 되게 소심한데 갑자기 막 외향인처럼 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뭐 이랬다는 거잖아. 알겠죠? 이러한 결과, 어떤 결과? 실제 내향인이지만 외향인처럼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외향인처럼 행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결과를 똑같이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해봤다는 거죠. 야 너희 파워 E잖아. 좀 소심해져봐. 알겠지? 좀 이렇게 해봐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포커스 라인이 안 맞았던 거죠. 그치? 뭐 갑자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결과 얘기를 해? 그래서 정답이 2번. 알겠죠? 네, 풀만하죠? 그래서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9번이랑 11번을 같이 해볼 건데, 네, 그리고 나서 듣게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하고 한 번만 더 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 문제는, 삽입 문제는 뭐와 똑같다? 흐름과도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삽입 문제지만 뭐야? 그래, 흐름으로 보호하잖아. 그쵸? 그래서 뭔가 플로우가 안 맞아. 기껏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쁘대. 기껏 나쁘다고 했다가 갑자기 좋대. 또는 갑자기 A 얘기하다 말고 A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B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런 포커스 라인이 바뀐다든지 플로우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약간 의심을 하고 선지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지 붙어 있고 그냥 막 읽다 보면 이 선지의 내용에 먼저 사로잡혀. 그래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거보다는 이거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요거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네.